안녕하세요. 심장 마취를 전문으로 하시는 동료 의사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심장 수술 마취에 사용되는 약물들의 양리학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매일 수술방에서 사용하는 약물들이지만 그 약물들이 환자의 심혈관계에 미치는 복잡하고 미묘한 영향에 대해서는 항상 더 배울 점이 많죠. So today, let's take a deep dive into the intricate pharmacology of these agents. 각 약물의 작은 차이가 우리의 임상적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A Comprehensive Review를 통해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을 한번 훑어볼까요? 총 5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흡입 마취제의 급성 효과부터 시작해서 그 약물들이 가진 놀라운 지연 효과, 즉 마취 전처치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정맥 마취 유도제들을 하나하나 비교 분석하고 심장 마취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오피오이드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심장 수술의 가장 큰 변수인 심폐체외 순환, 즉 CPB가 이 약물들의 약동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This logical progression is designed to build our understanding step by step from basic pharmacology to its most complex clinical application right there in the OR. 좋아요.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보죠. 흡입 마취제의 급성 심혈관 효과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첫 케이스를 시작할 때부터 마주하는 가장 기본적인 혈액학적 변화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이죠. These are the fundamental effects that truly form the basis of our day-to-day anesthetic management, so it's always good to review the basics. 자, 이건 우리 모두가 아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어떤 흡입 마취제를 쓰던지 간에 농도가 올라가면 혈압은 떨어집니다. 용량 의존적인 혈압 강화. This is a universal principle, our absolute starting point for any discussion on volatile anesthetics.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입니다. 혈압이 왜 떨어질까요? 그리고 그 기전이 모든 약제에서 다 똑같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이고 바로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파트의 핵심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주로 사용했던 헬로테인이나 엠프루레인 같은 9세대 약물들은 주로 심근을 직접 억제해서, 즉 마이오카디얼 디프레션을 통해 혈압을 떨어뜨렸습니다. 반면에 요즘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아이소플로레인, 데스플로레인, 세보플로레인 같은 신세대 약물들은 다른 기전으로 작용하죠. But the newer agents work differently. They cause hypotension predominantly through systemic vasodilation. 즉, 심장을 직접 누르기보다는 전신의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겁니다. This core mechanistic distinction is probably one of the most critical takeaways from this section. 왜냐하면 이게 바로 LV 펑션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 어떤 약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할로테인을 보시면 마이오카디얼 디프레션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플러스가 3개죠. 반면에 Reflex Sympathetic Activation, 즉 반사성 교감신경 활성화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Now let's look at Desflurane. 마이오카디얼 디프레션은 플러스 1로 약한 반면 교감신경 활성화는 플러스 3개로 아주 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이 반사적인 교감신경 활성화가 직접적인 심근 억제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준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신세대 약물들에서 심박출량, 즉 cardiac output이 더 잘 유지되는 거죠. It's a beautifully balanced mechanism that works in our favor. 그럼 세포 수준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그림이 그 기전을 잘 보여줍니다. 핵심은 바로 칼슘 조절입니다. 흡입 마취제는 여러 단계에 걸쳐 칼슘의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첫째, 세포막에 있는 L타입 칼슘 채널을 막아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칼슘의 양을 줄입니다. 둘째, 근소 포체, 즉 사이코플라즈믹 레티큘럼에서 칼슘이 방출되는 것을 억제하죠. 마지막으로 수축 단백질 자체의 칼슘에 대한 민감도까지 떨어뜨립니다. In short, it's a multifaceted inhibition of the entire calcium-mediated contraction pathway. 이 모든 작용이 합쳐져서 심근 수축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수축기 기능만큼이나 이완기 기능에 미치는 영향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심장 수술 환자들에게는 수축기 기능장애보다 이완기 기능장애가 더 큰 문제일 수 있죠. 모든 흡입 마취제는 아이소볼루믹 릴렉세이션을 지연시켜 이완 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환자들은 이미 허혈, 고혈압, 판막질환, 당뇨 등 다양한 이완기 심부전의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refore, understanding the patient's baseline diastolic function is absolutely crucial when we select our anesthetic plan. 이완 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는 마취제 선택과 용량 조절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이소플루란의 코로너리 스틸 논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1980년대에는 아이소플루란이 작은 저항혈관을 확장시켜서 협착이 심한 관상동맥 부위로 가야 할 혈류를 훔쳐온다는, 즉 스틸한다는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혈압과 같은 교란 변수들을 더 잘 통제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And what those studies found was that the direct vasodilatory effect on coronary arteries was actually minimal. 현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환자의 혈류각덕 상태, 특히 관상동맥 관류압을 잘 유지한다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코로네리 스틸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다른 급성 효과들을 빠르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흡입 마취제는 카테콜아민에 대한 심장의 부정맥 유발 역치를 낮춥니다. 그 민감한 순서는 헬로세인이 가장 심하고 아이소플로라인과 데스플로라인이 가장 덜합니다. 둘째, 전신혈관과 폐혈관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죠. 특히 폐혈관에서는 세보플로레인이나 데스플로레인이 저산소성 폐혈관 수축 반응, 즉 HPV를 비교적 잘 유지시켜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Importantly, all volatile agents blunt the baroreceptor reflex. 이로 인해 저혈압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몸의 정상적인 보상 반응, 즉 심박수를 올리는 반응이 무뎌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취제가 주는 즉각적인 효과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흡입 마취제가 가진 아주 흥미로운 지연 효과, 특히 anesthetic preconditionin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his section shifts our focus from the acute hemodynamic consequences, which are often things we fight against, to the more subtle, delayed phenomenon of anesthetic-induced cardioprotection, a benefit we can actually harness. 마취 전 처치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가역적 심근허혈의 세 가지 스펙트럼을 구분해야 합니다. 스터닝은 혈류가 회복된 후에도 한동안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히버네이션은 만성적인 혈류 감소에 적응해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스케믹 프리컨디셔닝 IPC입니다. 짧고 반복적인 허혈 자극이 오히려 심장을 단련시켜서 나중에 올 더 길고 심각한 허혈 손상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하는 놀라운 현상이죠. Anesthetic preconditioning essentially mimics this powerful protective mechanism of IPC, but without the ischemia. IPC의 기전은 두 개의 보호창, 즉 two protective windows로 나뉩니다. 자극 후 1-3시간 내에 나타나는 즉각적인 초기 효과와 24시간에서 96시간 후에 나타나는 더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지연 효과가 있습니다. 아데노신, 브라디키닌, 오피오이드 등 여러 신호물질들이 이 과정을 시작하지만 결국 모든 신호 전달 경로는 한 곳으로 모입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ATP Sensitive Potassium 채널입니다. Remember this name, the MitoK-ATP channel. Because it is the crucial AMP factor. 이 모든 보호 기전의 최종 실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가 MitoK-ATP 채널의 핵심적인 역할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A 패널은 정상 대조군이고 B 패널을 보시면 세보플루란을 투여했을 때 허혈 제관류 손상으로부터 심근세포가 보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남은 세포가 훨씬 많죠. 하지만 C 패널을 보세요. 세보플루란과 함께 MitoK-ATP 채널 차단제인 5-HD를 투여했더니 보호 효과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This provides incredibly strong evidence that the protective effect of volatile anesthetics is directly mediated through the opening of this specific mitochondrial channel. 그렇다면 이 실험실에서의 발견, 즉 anesthetic preconditioning, APC가 우리 환자들에게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연구들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맥 마취를 한 환자군에 비해 흡입 마취를 한 환자군에서 수술 후 심근 손상 지표인 트로포닌 수치가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죠. 수술 후 심근경색 발생률 감소, 강심제 요구량 감소, 그리고 중환자실 재원 기간 단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These are not just statistical differences. These are tangible, positive patient outcomes that matter.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흡입 마취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정맥 마취 유도제들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취 유도라는 짧은 순간에 우리가 어떤 약물을 선택하느냐는 특히 심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혈액학적 안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This section will provide a head-to-head comparison to help guide our selection of the most appropriate IV agent for each specific patient scenario. 이 표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5가지 정맥 유도제의 혈액학적 효과를 한눈에 요약해 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토미데이트는 모든 지표가 거의 변하지 않는 놀라운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프로포폴과 타요펜탈은 평균 동맥압, MAP와 전신혈관 저항, SVR을 현저하게 떨어뜨리죠. 케타민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심박수, HR, 혈압, 심박출량, CI를 모두 상승시킵니다. This table serves as a central reference point for the next few slides, highlighting the starkly different hemodynamic profiles we must manage. 먼저 고전적인 약물인 타요펜탈과 미다졸람입니다. 타요펜탈은 강력한 심근 억제 효과와 정맥 확장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부저이나 저혈령증, 카디악 템포네이드 환자에게는 정말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다졸람은 소량에서는 비교적 혈액학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우리가 심장 마취에서 늘 그렇듯 오피오이드와 함께 사용하면 저혈압 위협이 크게 증폭되므로 용량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Despite its risks, thiopental has a historical, albeit debated, role for neuroprotection during CPB, while midazolam remains a cornerstone for anxiolysis. 다음은 에토미데이트입니다. 앞선 표에서 본 것처럼 에토미데이트는 혈액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유도제입니다. 심기능이 매우 저하되었거나 출혈이 심하거나 템포네이드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정말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안정성에는 부신기능 억제라는 아주 큰 대가가 따르죠. 단 한 번의 투여로도 11베타 하이드록실레이즈를 억제하여 코티솔 생성을 막습니다. So this is the central clinical dilemma of etomidate, a trade-off between life-saving hemodynamic stability and potentially harmful adrenocortical suppression. 케타민은 정말 흥미로운 이중성을 가진 약물입니다. 마치 지킬 앤 하이드 같죠. 건강한 환자에게 투여하면 중추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간접 효과가 우세하게 나타나서 심박수와 혈압, 심박출량을 모두 올립니다. 하지만 폐혈증이나 심한 심부전으로 체내 카테코라민이 모두 고갈된 중증 환자에게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In these critically ill patients, the direct myocardial depressant effect of ketamine can be unmasked, leading to catastrophic hemodynamic collapse. 이 이중성을 이해하는 것이 케타민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포폴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약물 중 하나죠.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프로포폴은 분리된 사람의 심방 조직에서 용량 의존적으로 수축력을 직접 억제합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심근 억제 효과입니다. 여기에 더해 산화질소, 나이트릭 억사이드 분비를 촉진하고 칼슘 채널을 억제함으로써 강력한 혈관 확장 효과까지 가지고 있죠. Propofol's powerful one-two punch of direct negative inotropy and potent vasodilation is what makes it such a challenging agent in patients with already compromised cardiovascular function. 이제 네 번째 파트, 오피오이드입니다. 심장 마취의 역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약물이죠. 오피오이드는 단순히 통증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수술 스트레스 반응을 억제하여 혈액학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심근을 보호하는 독특한 이중 역할을 수행합니다. This section is dedicated to this unique dual role of opioids in both providing profound anesthesia and actively participating in cardioprotection. 모든 오피오이드 효과의 기본은 수용체에서 시작됩니다. 주요 수용체는 우리에게 익숙한 뮤, 그리고 카파, 그리고 델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몰핀, 펜타닐, 수펜타닐 등은 주로 뮤 수용체에 작용하여 강력한 진통 효과를 나타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심근 보호 효과에 있어서는 델타 수용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This receptor classification provides the fundamental pharmacological basis for understanding the diverse and sometimes opposing effects of different opioid agents. 오피오이드의 가장 중요하고 바람직한 심혈관 효과는 바로 중추 교감신경을 억제하여 혈액학적 안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용량 마약성 마취, 하이도즈 narcotic anesthesia의 기본 원리죠.
부작용으로는 고용량 펜타닐이나 서펜타닐 사용 시 중추 미주신경 자극으로 인한 섬액이 나타날 수 있고, 모르핀은 히스타민 분비로 인한 저혈압이 특징적입니다. It's crucial to remember that the primary clinical benefit of high-dose opioids in cardiac anesthesia is their profound sympatholytic property, which protects the heart from the stress of surgery. 다시 심근보호 이야기로 돌아와서 앞서 이스케믹 프리컨디셔닝 IPC를 이야기했었죠? 놀랍게도 오피오이드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내인성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특히 델타1 오피오이드 수용체가 IPC의 초기 및 후기 단계를 모두 촉발하는 핵심 트리거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This highlights a fascinating endogenous protective mechanism where the heart actually uses its own opioid system to defend itself against ischemic injury. 정말 놀랍지 않나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양리학적 지식을 심장 수술의 가장 특수한 환경인 심폐체외순환, 즉 CPB라는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CPB는 환자의 생리학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투여하는 약물들의 움직임 역시 예측 불가능하게 변합니다. This final section applies all our previous pharmacological knowledge to the unique and highly disruptive environment of cardiopulmonary bypass. 이 표는 CPB가 약물 동력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먼저 CPB 프라이밍 용액으로 인한 혈액 희석, 히모딜루션. 이로 인해 약물의 총농도는 감소하고 분포 용적은 증가합니다. 또 수술 중 시행하는 저체온, 하이포스타미아는 간과 신장에서의 약물 대사를 늦추죠. 혈류 변화, 단백 결합률 감소, 그리고 CPB 회로 자체에 약물이 스폰지처럼 흡착되는 sequestration 현상까지. These factors all combine to create a highly dynamic and unpredictable pharmacokinetic environment during CPB. 오피오이드별로 그 영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용성이 매우 높은 펜타닐은 폐와 CPB 회로에 아주 많이 흡착, sequestration 됩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길어지고 CPB 이탈 후에 회로에 붙어있던 약물이 다시 혈중으로 나오면서 예측 불가능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반면에 서펜타닐은 흡착이 덜해서 좀 더 예측 가능한 약동학을 보입니다. 지용성이 가장 낮은 알펜타닐은 CPB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습니다. The high degree of fentanyl sequestration is a classic board question, but it's also a real clinical phenomenon that can lead to a rebound effect post-bypass. 다른 약물들도 CPP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미다졸람 같은 벤조디아제핀은 저체온과 혈액 희석으로 인해 반감기가 현저하게 길어집니다. 이것이 수술 후 환자의 진정이 지연되는 흔한 원인이 되죠. 프로포폴에 대한 데이터는 조금 상충되지만 일반적으로 분포 용적이 커지고 청소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스테로이드성 근이완제입니다. 저체온이 간 대사를 크게 억제하기 때문에 로크로니움이나 베크로니움의 작용 시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This prolongation of neuromuscular blockade is a common and clinically significant challenge we all face in the post-CPP period. 오늘 우리는 마취 약물의 직접적인 심혈관 효과부터 그에 대한 우리 몸의 반사 반응, 그리고 더 나아가 심근을 보호하는 숨겨진 기전까지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단순히 환자가 수술을 견디게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취 선택을 통해 환자의 심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마취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This is the central question that I believe should guide our practice every single day as cardiac anesthesiologists.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